네, 안녕하세요. 센TV 시사임당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규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시더니 이제 결국 뵙게 됐네요. 자, 오늘 동아대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박형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는데 오늘 또 역시나 우리 서 기자 나왔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 옆으로 끝으로 안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 그 시청자들이 앞에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냥 왜 나왔을지는 다 알 것 같거든요. 따끈따끈하게 어제 부산시장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우리 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이제 전 장관께서 이제 17.4%, 국민의힘 쪽 조사인데 서병수 전 시장께서 이제 17.3%, 그리고 우리 박형준 교수께서 16.6%. 이 두 분의 차이는 한 0.7% 정도. 그리고 이제 이현주 전 의원께서 이제 15.7, 이진복 전 의원 7.7, 그다음에 유재중 4.9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박형준 교수께서 보궐선거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에 한 번도 등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첫 등판인데 예, 첫 등판에서 사고를 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 나온 후보들이 다 불만일 것 같은데 왜 내가 요거 정도밖에 안 나왔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한 문항 한 서너 개만 저한테 더 누가 해주셨으면 1등도 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는 아주 이제 소프트하게 질문을 드렸고 센TV답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 맞으시죠?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당원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당원도 아닌데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냐? 근데 국민의힘 맞으세요? 당원. 가입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입한 게 조금 늦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 그 국회 사무총장을 할 때에도 당직을 못 갔잖아요. 당원이 아니었고 탈당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 뒤로 바로 선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탈당을 하고 나면 이게 재심사를 해야 돼요. 선거가 지금 막 치러지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제가 무슨 출마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꼭 당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9월에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방금 그 총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뭐 패배는 아주 패배죠. 큰 패배였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또 뭐 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총선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 수밖에 없죠.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의 한 사람이었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은 사실 박 교수님 그러면 중앙 정치인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또 중앙선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 정치를 하시던 분이 여기 내려온 이유가 제가 그걸 까놓고 얘기가 센TV니까 부산이 만만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사실은 저는 뭐 총선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고 출마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양쪽에 이런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이런 리더십 갖고서는 국가 추락의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통합을 추진한 거고 통합을 한 이유는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이고 정권 창출을 그 위함에 있어서 총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총선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고 그렇지만 정권 창출까지는 2년까지 남아서 이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뭐 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한다 그러면은 그 서울 부산을 얘기하면 말할 것도 없이 부산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산입니다. 다들 부산시장 출마는 사실은 좀 의외라고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에 중앙에서 이제 뭐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 서울 보궐선거에 충분히 하마평이 계속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서울시장은 출마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저는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정말로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한 게 제가 20대 이후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적 가치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하여튼 좋은 나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
이 방향이나 실천의 방향을 거기로 잡아왔고 또 하나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30년간 부산을 제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거지를 옮긴 적도 없고 주말마다 내려왔고 서울에 집을 두고 부산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거꾸로죠. 30년간 한 번도 부산을 떠나지 않은 부산 사람이라는 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산이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은 사실 돈과 또 인재와 뭐 이런 게 세고 셌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부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부족하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어떤 도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보다는 부산이 훨씬 매력적이고 또 내가 근거지를 갖고 살았고 제 인생에서 하나는 대한민국이지만 또 하나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핵심적인 또 청와대 생활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방의 정책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또 정책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현재 부산시장 후보군에 계신 분들에 비해 오히려 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약할 거다. 30년을 부산에 계셨는데 뭐 경실련에도 좀 계셨고 지금부터 이제 제 홍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무슨 활동을 하셨습니까? 제가 91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산 경실련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부산의 시민운동의 싹을 틔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정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시민사회 수준에서 내놓는 걸 했고 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가 이렇게 문화가 떨어져서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문화도시 운동을 하자. 그건 제가 순수히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도시 브랜드라든지 또 심지어 간판, 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문화도시 운동을 했고 그걸 위한 문화도시 창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또 지방분권운동 정책본부장을 맡아서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 부산만이 발전하겠다는 건 이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다. 시대가 바로 이 메트로폴리탄 또는 메가시티 이렇게 광역화로 가는데 좁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때 이미 메가시티나 광역화론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분권운동에서 그걸 정책화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광안리가 그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수영복 국회의원이셨죠. 네.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e스포츠 그것도 이제 유치를 하고 세계 불꽃 축제 지금 광안리 불꽃 축제도 그때 호남식 시장 그걸 하신 거예요? 얘기해서 그건 뭐 제가 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고 그건 이제 부산시가 주도한 거지만 광안대교에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는 데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지금 부산 컨텐츠 마켓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BCM. 예, BCM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 어떤 컨텐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 마켓을 만든 거고 지금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마켓이라고. 그럼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중앙에 계실 때 BH 계실 때부터 하신 거잖아요. BH 있을 때부터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부터. BH부터 네. 한 건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